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장차로 출발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첫 거래일, 지금 개장 30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 증시 첫날이라서 개장이 10시로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을사년 체리앵커와 함께 올해에도 개장 직전에 어떤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이 시간에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새밤 자는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뉴욕 증시 연말 분위기 산타랠리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지막 흐름들이 어땠는지 정리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올해에 대한 대비까지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욕 파트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지막 날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0.9%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한 해 동안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출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강한 해를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고가를 57번, 나스닥 지수가 38번이나 경신해내는 기염을 토해내는 하루 한 해였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들, 인플레이션 재부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제레미 시겔 증시 족집게로 유명한 월가의 전문가주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해가 될 것이다. 10%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져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의 재료로 작용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빠졌던 것은 M7 빅테크 주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일제히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는 양자와 우주, 드론, 암호화폐 등이 꼽혔는데요. 대표적으로 리게티 컴퓨팅이 유의미한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10% 이상의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면 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아까 전해진 보도죠. 사이버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머스크 CEO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건 차량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 탑재되어 있던 어떤 폭발물 때문이었다라고 대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내용 내일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2.3%의 하락세에 나타냈습니다. 자, 2024년 미국 증시를 반짝반짝 예쁘게 빛냈던 주인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판에 쭉 담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사실 연초에는 약세를 나타냈었죠. 중국 안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판매가 부진하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일거에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머스크 CEO의 개인 재산만 4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지금 월가에서는 트럼프 효과가 이어지면서 테슬라가 추가 랠리를 지속할 거라는 낙관론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해 동안 171%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상반기에는 AI 랠리를 선도했지만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감 속에서 살짝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AI 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났는데 그 순환매의 수혜를 가장 톡톡히 누렸던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대형 하이퍼스케일러 3곳과 AI 칩 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급등, 시총 1조 달러 돌파라는 레코드를 세우게 됐고요. 조금 작은 종목들로 해서는
비트코인 지금 전체 유통량 가운데 2%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360% 가까운 상승률,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음성인식 AI 기업입니다. AI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급등률을 작년에 기록한 종목이죠. 사운드 하운드는 835%의 상승률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TSMC는 엔비디아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90% 가까운 상승률. 그 밖에도 팔란티어와 비스트라, 유나이티드 항공, GE 버노바까지 작년 한 해 S&P 500 지수 상승률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 결산을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내년도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일단 월가 IB들의 지수 전망 밴드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불리시하게는 오펜하이머 측에서 7,100포인트 선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어리시하게는 UBS와 스티펠이 각각 6,400, 5,500포인트 선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가? 사실 베어라고 분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most bearish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겠죠. 상반기에 약 5% 조정을 받아간 이후에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논거로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이 점이 변동성을 유발할 거라는 코멘트,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는 증시 상승을 유도할 만한 재료로 총 3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한 경제, 소비자 회복 탄력성이 지속될 거라는 부분,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 이거는 연준이 이제 금리를 계속 내려줄 거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자리 증가, 그리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성 증대까지 꼽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치를 내봤을 때 월가에서는 약 10%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올해에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강세장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다만 그 시작이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1월에 굵직굵직한 변동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총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취임식. 이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를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만큼은 분명해 보이고요. 연준의 1월 FOMC, 일본의 금리 결정, 이것도 중요하죠. 1월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당장 금리를 인상하진 않더라도 올해 어느 순간에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작년 8월에 우리가 봤던 블랙 먼데이, 그 공포가 재현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조금 마이너한 요인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모든 재료들이 결국에는 금리를 밀어 올리는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장이 내려가는 패턴이 최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전고점인 4.7%를 돌파한다면, 더 나아가서 5%라고 하는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는 상당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 요인들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상당히 낙관적인 목소리들도 아주 많습니다. 웨드부시에서 내놓고 있는 2025년도 기술주 10대 전망인데요. 테크 기업의 M&A가 50%나 늘어날 것이다. 그동안 이 바이든 정권 아래에서 이 빅테크주들의 반독점을 규제하던 리나칸이 퇴임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M&A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고요. 기술주 25%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상당히 낙관적이죠. 그리고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코스피에는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2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한 개 기업의 규모가 4조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AI 설비 투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다. 테슬라는 지금보다 2배를 넘어설 것이다. 자, 이러한 코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 안에 종목에 대한 힌트들 역시도 전부 다 숨어 있는데요. 댄 아이브스가 선정하고 있는 2025년도 탑픽 종목들 10가지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알파벳,
애플, 팔란티어, 몽고디비, 그리고 페가 시스템즈. 이 종목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요. AI 기반 자동화 솔루션,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용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포스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작년 동안에 좀 부진했던 종목들은 저가 매력도까지도 우리가 좀 삼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2025년도 유망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개장 첫날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올해는 남다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너무나 힘들었죠. 마지막 거래일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아쉬운 마무리였다. 그래도 희망은 확인했다. 이런 마무리로 한 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의 종가는요, 2,400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2,399포인트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등락은 0.2% 약보합권으로 거래에 마쳤고요. 전강 후약의 패턴을 그리면서 막판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2025년 1월 효과를 기대하는 중소형주들의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면서 1% 넘는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강세 움직임 지속됐고 외국인의 수급은 마지막 날까지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장세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반 분위기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이끌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기대되는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로봇 관련한 성장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코스닥 지수를 계속해서 막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날은 특히 주말 사이 들렸던 엔비디아의 로봇 시장 그 경쟁 참전 소식에 환호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좋았고 바이오의 경우에는 금리 부담은 안고 있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요. 개별 호재의 영향까지 받아가면서 이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임상에 대한 기대감 잘 전해지며 한올 바이오파마가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 드론과 함께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연말 결산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쉬운 마무리입니다. 종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라는 질문을 월요일에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9.63%라는 마이너스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가 YTD로 18% 올랐거든요. 절반 가까이 작년 한 해 다 뱉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1.7%의 정말 뼈아픈 성적표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상고, 하저 패턴을 그리면서 딱 7월에 산을 만들어내고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반기에 3달 올랐지만 하반기에는 결국 6개월 내내 내림세를 보이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반년 동안 내린 최장기간의 하락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담은 게 22조 4천억 원을 넘어갑니다. 우리 시장 22조 원 넘게 사들였던 상반기. 그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10조 넘게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반기 내내 6개월 내내 지수 내리면서 외국인이 판 게 한 21조 원이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포함해서 20조 원 팔았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제외한다면 우리 시장 산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고요. 연간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원 넘게 우리 시장을 순매수했거든요. 규모 자체 너무 아쉽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이 안에서 판 게 한 1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순매수나 다름없다라고 한 해 평가를 증권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외국인들의 최애 매수 종목은 1위가 현대차, 2위가 SK 하이닉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간 한 해는 보내고요. 올해 을사년 푸른 뱀의 해는 남다른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앞서서 체리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딱 이달부터 시작될 트럼프 2.0에 대한 우려감은 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예상 밴드 거의 저점 부근이 지금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상 밴드 기대 섞인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절반 이상이 사실 밴드 하단이 더 낮죠. 2116포인트에서 높게는 32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밴드 자체가 범주가 넓어진 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한투자에서는 2600에서 3100까지 보고 있고 키움도 3000선, 유안타, LS, 대신증권 3000선까지 상단을 보고 있습니다. 하단은 지금 2200대에서 2300대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날 종가, 그러니까 12월 작년에 마지막 종가가 2399잖아요. 지금 딱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PBR 기준 0.84배. 하방 우려 요인은 이러합니다. 트럼프 2.0에 대한 리스크요. 그리고 내수 부진과 상반기 동안의 수출 모멘텀이 계속해서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사실 이미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되면서 하반기에 반영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12월에 우리 시장 연저점으로 끌어내린 요인이죠. 증권가에서는 이런 하방 변수가 있어서 이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하반기에 좋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도체 하반기부터는 이익 턴어라운드로 돌아설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기대감, 이것이 상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건데요. 특히나 지난 8월부터 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11월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이죠. 바로 상법 개정안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우리 지수 3000선까지 문제없다라는 게 많은 하우스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상법 개정안 추진돼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되고 더불어 공매도 재개, 물론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를 MSCI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해소된다면 MSCI 선진지수 편입 후보군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와칭 리스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도 이 부분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기대 요인과 함께 올해는 우리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늘 그랬듯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생존 전략은 이렇게 압축됩니다. 트럼프 2.0에서도 살아남을 수혜주, 각자 도생 속에 차별적인 강점이 있는 섹터, 마지막 대체 불가 우리만의 강점이 있는 경쟁력 어디인가. 그렇게 추린 섹터는요. 먼저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인 조선과 방산입니다. 수출 모멘텀 안에서도 다른 쪽 다소 꺾이는 데에서 나토 방위비 증액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러브콜을 외친 조선 섹터, 방산 섹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별적인 강점 속에 각자 도생에 기회가 있는 바이오,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의 기술 수출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CDMO, 국내 차별적인 강점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IP를 갖고 있는 쪽은 게임, 그리고 우리의 엔터. 지난 한 해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공연과 함께 올해 이익 기대감 큽니다. 음식료, 삼양식품은 지난 한 해 동안 254% 올랐어요. S&D, 불닭소스죠. 154% 함께 올랐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만의 강점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 수혜주로도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속도 높여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증권사 하우스에서 여기가 계속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입을 모은 게 조선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반도체 부재를 채웠던 섹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YTD로 봤을 때 엄청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조선 4사와 함께 선박 엔진 그리고 기자재까지 보시면 거의 10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갈까? 여기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 TP를 보니까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꼽은 올해 매력이 뭔가 쭉 보니까요. 주주환원 정책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신영증권의 최선호주였고요. HD 현대미포는 2월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패낙계로 자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중공업이 상승 여력이 최고 목표가 기준으로 76%, 56%인 현대미포, 상승 여력 한국조선해양도 아직까지 44%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체크와 함께 개장 중계 때 꾸준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선과 함께 봐야 할 가스 밸류체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월 30날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이 하루 동안에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일간으로 본다면 2012년 이후로 최고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1월에 크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1월에 동부 한파 예고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쉬는 동안에 들려왔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산 가스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 경유하는 거 다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5년 계약이 종료가 12월 31일이었는데 연장 안 하겠다고 밝혔고요. 안보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터키나 뭐 그리스 쪽, 남동부 쪽으로 가는 길은 계속 뚫려 있는데요. 동유럽 쪽인 헝가리, 이쪽으로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전쟁 직후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을 대체할 미국 쪽의 LNG 수입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일단 가스 경유가 금지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거다. 따라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의 수요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고요. 전력 공급물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천연가스로 공급할 거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가스터빈 업체인 GE 버노바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150% 넘게 올랐고요. 1년 동안 전력 수요 2배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올해에도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밸류체인은요. 가스 화력발전 밸류체인 SK가스, S&T 에너지, HEDC,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 많이 늘렸죠. 그리고 피팅 운반선 쪽으로 조선과 함께 기자재 쪽 주목해 보시죠. 속도 내야겠네요. 올해의 전쟁터는 AI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옵티머스2가 너무나 발전된 기술 진보를 보여줬고요. 엔비디아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삼성의 참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시장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량 양산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삼성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됩니다. 콜옵션까지 다 행사하게 되면은 지분 6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내용을 2023년에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분율 14.7%에서 이번에 유상증자 포함해 콜옵션 행사하면 35%까지 늘어나고요. 추가로 남은 지분 더 콜옵션 추가 행사하게 되면 58.6%까지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양사간 기술 시너지랑 삼성그룹 안에 자동화 활용할 목적으로 지분 취득했다고 밝혔거든요. 기존 목적과 동일하다. 앞으로 시너지 계속적으로 기대되는 요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 두 곳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참전은 긍정적이다.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부각될 가능성 높다. 메리츠에서는 연내 이 영업 인프라망 활용해서 수출 가능성도 기대해보자. 그러니까 숫자 찍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기대해보죠. 삼성 로봇주들 표시해놨습니다. 로봇 밸류체인과 함께 이 종목들의 오늘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상용화와 함께 액추에이터, 감속기, 모터, 엔코더, 힘 센서, 이미지 센서 이쪽으로 힘 많이 받았고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클로봇, 시메스 같은 세뇌 기주들의 시세 분출도 대단했습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더 있을지 움직임 지켜보시죠. 자, 수출은 선방했습니다. 새해 첫 단추를 잘 꿰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이 좋았고요. 대중 수출이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진작책 영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 반등할지 여부 보시고요. 연간 수출 측면에서는 한 전년 대비 20% 증가한 화장품 쪽도 보시죠. 색조의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 수출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도 괜찮았는데 시세 연속성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정은 이렇게 캡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0시 개장, 그리고 테슬라 인도량, 삼성전자,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취임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 어떤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지 Q&A로 가볼 텐데요.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간략하게 보실까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새해 첫날 어떨까요? 코스피는 약세 흐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오를 것으로 봅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입니다. 코스피 첫 단추 어떻게 끌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수는 약세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쉬는 동안 미장도 쉬어갔습니다. 어떤 출발 예상하세요? 네, 장 초반은 미국 증시의 약세를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국내 증시는 차고 넘쳤던 악재성 이벤트가 좀 이 환율의 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일단 상승을 하면서 비이성적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약재가 마무리되면서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고려한 국내 증시의 매력을 굉장히 높이 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면서요. 일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코스닥에 대한 상승 여력,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이 좀 더 크다라는 점. 시계열로 본다면은 뭐 CS2025, 로봇, 양자 관련돼서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성 또 재료들이 남아있다는 점을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님 동시효과 구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발 기대감, 로봇주의 재평가 다 같이 가능할까요? 네네, 굉장히 좀 좋은 재료성 이벤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쉬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 관련돼서 또 이런 시너지 협의체의 출범으로써 계열사양 캡티브 이제 우리가 계열사양 거래 매출이 발생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의 영업망을 통해서 연내 수출이 과시화된다고 하면은 일단 레인보우 로봇의 추가 상승 여력 오늘 뭐 동시효과 때 너무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만 더 한 번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랠리는 좀 더 열어놓고 지켜본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전략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